안녕하세요, 뷰먼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3월 13일 오늘 모사지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미국 증시 마감 보시면요, 다우지수가 1.07%, 나스닥은 1.76% 하락 마감했고요.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으로 인해서 좀 낙폭을 좀 키워갔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좀 개파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개파락한 다음에 좀 양봉으로 전환되는지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뉴스에 의한 종목들도 좀 반등이 안 나오고 아침에 좀 하락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 중에서는 좀 강한 종목들, 요런 종목들만 좀 골라서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뉴스는요, 유엔과 러시아 이번 달 13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제네바에서 흑해 곡물 협정 연장 협상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곡물 가격이 계속 좀 올랐었던 이유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는데, 이거에 좀 가격이 좀 완화됐었던 게 이 곡물 협정이 계속 연장이 됐었기 때문인데, 이번에 역시나 또 13일날 곡물협정이 지금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장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혹시나 연장이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 곡물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이때는 곡물 관련주 쪽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일사료, 대주산업, 고려산업, 신성홀딩스, 한탑, 이런 종목들이 곡물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대부분 다 금요일날 음봉으로 좀 길게 빠져서 마감했어요. 그래서, 뭐 반등하더라도, 뭐 크게 반등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악재가 좀 터진다라고 했었을 때, 협정이 좀 잘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차트적으로 보나, 뭐, 거래 대금으로 보나, 그렇게 관심을 가질,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볼보 CEO가 방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사와 협업 논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온다라고 이제 5일날 확인됐고 이번 주에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 쪽에서 상승이 뭐 배터리 관련주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지난주에 요거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돼서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신 EDP, 삼신 L&D, TCC 스틸 이 종목들이 관련주로 엮여서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신 EDP는 단기 과열인데 이틀째, 이제 3일째 들어가는 날인데, 단기 과열이 풀렸네요. 예, 단기 과열이 풀렸고, 일단 시간 외로는 좀 밀렸는데, 지지할 만한 구간을 좀 지지해 준다면은 그래도 좀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일단 단기 과열 풀리는 날이라서 반등이 좀 나왔다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신 EDP는 한번 좀 노려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삼진 L&D 상신 EDP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 생각이 들었고 삼진 L&D는 글쎄요, 요거는 지지하는 구간, 저항선 자리에서 지지는 받았는데, 반등폭이 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윗골이 달고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TCC 스틸, TCC 스틸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런 종목은 일단 아침에 좀 밀리더라도, 일단 재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눌리더라도, 플러스 전환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TCC 스틸도 괜찮아 보이네요. 그래서 상신 EDP 그리고 TCC 스틸 요 두 종목은 한번 관심 종목에 두고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K배터리 유럽에서 새로운 기회다. 재활용 의무화 포함되는 불리하다라고 했는데 미국 유럽판 IRA 초안이 14일에 발표, 화요일날 발표가 나오죠. 그래서 배터리 업계에서는 유럽 역내 핵심 원자재 조달 비율을 높이는 조항과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에서 나오는 ARA와 비슷하다. 그래서 미국 ARA는 IRA
IRA는 전기차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는 광물의 일정 부분을 북미 또는 미국 동맹국에서 생산해야지 보조금을 내준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죠. 유럽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에는 좀 불리하다. 이런 내용인데 관련주로는 뭐 폐배터리 관련주죠. 세비캠, 성일라이트, 파워로직스, 코스모화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뭐 2차전지에서 같이 항상 좀 따라가는 그런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세비캠이 금요일날 좀 많이 밀렸죠. 5.9%. 그리고 성일 하이텍은 마이너스 마감했지만 그래도 양봉으로 좀 마감했기 때문에 성일 하이텍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세비캠에 비해서 성일 하이텍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 파워로직스 그리고 코스모화학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코스모화학은 투자 경고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투자 경고는 아닌데 그나마 좀 성일 하이텍이 대장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노려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성일 하이텍 그리고 2등주로는 세비캠 코스모학 같은 투자 경고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좋은데 저는 좀 이렇게 붙은 거는 썩 좋아하진 않아서 일단 본다라고 하면은 성일 하이텍 볼 것 같네요. 자, 그리고 GPT-4 16일날 공개된다라고 합니다. 멀티 모달 기능을 갖춘 신모델이라고 하는데 기대감을 좀 갖게 만들죠. 최근에 챗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상승이 많이 나왔다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다시 한번 이슈가 돼서 올라올지 이번 주는 챗봇 관련주들이 좀 계속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고 또 새로운 버전이 좀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마인즈랩, 브리치텍, 셀바스 AI, 핸디소프트는 MS 관련 챗봇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핸디소프트까지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마인즈랩, 브리치텍, 그리고 셀바스 AI, 그리고 핸디소프트 이런 종목인데 핸디소프트는 금요일날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와줬거든요.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나와줬고 셀바스 AI나 코난 테크놀로지는 투자 경고 종목이라서 이런 종목들을 좀 제외했을 때 솔트룩스 그리고 마인즈랩 브리치텍이 있는데 브리치텍과 솔트룩스는 그래도 추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노려봤었을 땐 솔트룩스 그리고 브리치텍 핸디소프트 이런 종목들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양자 기술에 꽂혔다. 지난주 양자 관련주 쪽 흐름 좋았죠? 가야 할 미래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정부 지원을 통해서 좀 개발해야 될 이제 산업이다라고 했는데 지원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1조 원 정도인데 기간도 좀 긴 상황에서 1조 원이라서 그렇게 정책적으로는 큰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닌데 대통령이 또 꼭 집어서 일단 활성화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했었으니까 뭐 계속 한번 또 관심은 또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넷, 옵티시스, 텔레칩스, KCS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우리로는 금요일날 갭 뜨고 나서 쭉 밀렸죠. 이런 종목들은 좀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넷도 마찬가지죠. 윗꼬리 달고 쭉 좀 내려왔는데 그래도 플러스 마감했다라는 점에서는 우리로보다는 우리넷이 낫습니다. 그리고 아래꼬리 좀 달고 있고 거래 대금도 좀 많이 터졌는데 하루 이틀 정도 거래량 없다가 거래량이 확 줄어들었을 때 이제 그때 매수 관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옵티시스 마찬가지고요. 텔레칩스 거래 대금이 좀 별로 없거든요. 옵티시스는 이제 80억 정도 그리고 텔레칩스는 40억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거래 대금 없는 종목들은 노리시지 마시고요. 차라리 KCS 이런 종목들 한 번 더 노리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이틀 연속 급등 나왔기 때문에 단타로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넷은 지금 거래 대금 많이 터지면서 음봉 마감이기 때문에 거래가 확 줄어들면서 뭐 양봉으로 전환된다든지 아니면 지지 구간
나오는 거 좀 보고 매수 관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럽산 핵심 광물도 IRA 보조금 대상 포함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협상 착수한다라고 기사 내용이 나왔는데, 유럽에서도 이제 핵심 광물, 뭐 리튬 관련주 쪽, 광물 협정에 대한 협상 공식 착수한다라고 했는데, 특별하게 뭐 이거에 따른 뭐 수혜를 볼 것 같진 않고, 리튬 관련주 쪽이 그냥 엮여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관련주 쪽이 금요일날도 시세가 좀 좋았어서 뭐 추가적인 상승 나올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어반 리튬, 그리고 미래 나노텍, 금양, 강원 에너지, 지회넌 에너지. 금요일날 좋았었던 게 이제 금양하고 강원 에너지였거든요. 그래서 강원 에너지도 시간외로 좀 밀리긴 했는데, 개파락한 이후에 다시 한번 플러스 전환되는 구간, 그런 자리를 한번 좀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 뭐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이런 종목들은 뭐 그렇게 상승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장주가 강원 에너지가 될 것 같은데, 강원 에너지 상승 나왔을 때 다른 종목들 따라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말 동안에 나온 뭐 큰 이슈나 뉴스는 없어요. 지난주 갔었던 이슈 종목들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좀 챗봇 관련주 쪽이 지난주에 뭐 상승이 좀 안 나왔었던 종목들인데, 챗봇 관련주 쪽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좀 볼보 CEO 방한한다 했을 때 갈 수 있는 종목들, 이쪽은 한번 더 갈 수 있으니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테마들은 조금 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장이 좀 하락하기도 했고, 아직 실리콘밸리 뱅크 관련해서 뭐 확실하게 좀 악재가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일단 뭐 무리한 매매보다는 일단 관망하시면서 강한 종목들 단기 트레이딩 관점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장중에 나오는 뉴스나 뭐 새롭게 실리콘밸리 뱅크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을 때는 또 카톡방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